자, 5번부터 한번 보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어야 되겠네. 끊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됐고, 그래서 여기가 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가 1번, 3번, 5번, 나가 2번, 4번, 5번에 나와 있으니까 두 개의 문항으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를 읽고 나서 1번, 3번, 5번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이 나를 가지고 나머지를 확인을 할 것이다. 자, 6번 문항으로 가보면은 가입니다. 얘는 그죠? 이제 가를 읽고 풀라는 거죠. 현 존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지금 이제 가와만 관련돼 있고 현 존재라는 걸 찾아보면 가의 첫 번째 문단의 두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죠? 가의 1문단의 두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단에서 현 존재에 대해서 뭔가 정의라든지 이런 게 내려질 거고, 첫 번째 문단이 좀 짧아요. 짧은 걸 봤을 때, 아, 이거 1문단에만 근거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쭉 이어서 현 존재에 대해 설명을 쭉 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가와 나를 바탕으로, 자, 이제 가와 나를 바탕으로 기역과 니은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역을 찾아보니까 가의 두 번째 문단의 넷째 줄에 나와 있고, 얘는 가의 이 문단의 넷째 줄에 기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은 나의 세 번째 문단의 넷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얘는 나의 3문단의 넷째 줄에 나와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기역은 세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은 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인이 두 번째 문단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타인을 세 번째 문단에서 주로 설명을 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역시 끊어서 하나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역만 쭉 한번 까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를 읽고 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기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기잖아요. 이렇게 끊어놓고 문항을 역시 두 개로 나눠서 기역만 먼저 쭉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항 우리 가보면 나의 나를 읽고 풀라는 거죠.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이제 나의 사르트르가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의 이제 주장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이 사르트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이제 활성화될 거예요.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보기에는 야스퍼스가 등장할 거고, 얘를 비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에 뭐냐면 1번부터 5번 선택지, 1번부터 5번 선택지에서 사르트르의 주장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르트르의 주장. 자, 그랬을 때 어떤 게 맞는 말이냐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순서를 보면 출제자는 가를 읽은 다음에 지금 보면은 지금 5번, 6번, 7번, 그렇죠? 5번, 6번, 7번을 접근을 한 후, 그 다음이 나를 읽고 나서 8번, 그 다음이 5번, 7번을 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와 관련된 거는 6번하고는 무조건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8번과 무조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과 이 7번, 5번과 이 7번이 둘 중에 하나가 가나 또는 나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를 읽고 나서 5, 6, 7번을 봤을 때 5번 내지 7번에서 가로 답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가의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가 등장을 했고요.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했고, 그래서 현존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재 및 물음을 제기한 나이가 현존재고 삶의 신존적 의미를 탐구했다라는 거. 자, 현존재는 자, 이제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현존재예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하이데거를 이야기한 거고 그 현존재라는 것이 가능성을 바탕으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존재다라는 거.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이 현존재는 계속 반복되죠. 현존재가 핵심을 하는 얘기예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 자신은 이제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지 않고 시키는 대로 살게 된다. 하이데거는 이를 현존재가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으로 존재하며 자, 그래서 세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거에서 이 세인의 정의를 내려줬죠. 익명의 타인들이다라는 거.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기에 자, 세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다. 세인의 일원이 된 현존재는 이제 세인이 일원이 된 이 현존재는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문제점이 있어요 라는 거. 자, 이 현존재가 지금 보니까 그 고유성, 즉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세인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문단으로 가서 그렇다면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본래적 삶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현존재가 반드시 맞이하겠는 점에서 확실성을 가지며 자, 하이데거의 죽음이에요. 하이데거가 봤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삶의 일부분이면서 아직 오지 않음의 상태다라는 거. 다시 말해 죽음은 현존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라는 거. 또한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스스로만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기에 대체 불가능성을 지닌다. 그래서 나 스스로만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론 도출하네요. 죽음이야말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며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하고 그래서 이제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하고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이 지금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본래적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내부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체 불가능해요 라는 거. 자, 결국에는 이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해야지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하지만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는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순히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적극적으로 대면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현존재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세인으로 전락시켜 죽음을 은폐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는 잘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하며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게 된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외면을 하게 되고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한다.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이런 회피와 무관심이 현존재를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을 멀어지게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제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보니까 결국에는 단순하게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한다라는 거. 그 이유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세인으로 전락하게 돼서 죽음을 은폐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회피를 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됩니까?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5번째 문단. 따라서 자, 또 결론 도출하죠.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단호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하여 선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죽음을 대면하고 선취해라라는 거.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봄으로써 과거의 비본래적 삶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의 가능성에 자신을 세워서 과거의 비본래적 삶을 반성해야 된다. 이런 하이데거의 관점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통한 실존적 삶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자, 그래서 그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이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실존적 삶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 결국은 죽음을 대면하고 선취해라 라는 거. 그렇다면 과거의 비본래의 삶을 반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실존적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5번 문항으로 가서 접근을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래서 가에서 보면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통해 포인트가 시간의 흐름이죠. 없었습니다. 그렇죠? 특정 철학자의 이론을 언급하며, 맞아요. 그렇죠? 바로 그 하이데거라는 특정한 이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론신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한계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특정 개념 이제 죽음과 관련된 여기서는 현존재죠. 현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철학자의 관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의미 부여 마지막 5번째 문단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가는 맞는 말로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나를 가지고 나머지를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고. 자, 6번. 가히 현존재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할 때 현존재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대면하게 되면 본래적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죽음을 대면한다는 것이 바로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위해라는 단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은 세 번째 문단의 둘째 줄과 셋째 줄을 보면, 세 번째 문단의 둘째, 셋째 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삶이 유한한,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봤을 때 이걸 위해라는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항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자, 비교형과 적절한 것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은, 자, 기억이 지금 현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는 존재이고,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한다는 것보다 인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기억은 죽음을 외면하는 존재이고, 자, 걔는 지금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서 일단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네요. 이 문단에서 일단은 이 현존재라는 것이 사회가 요구한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인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현존재가 네 번째 문단에서 결국에는 네 번째 문단의 넷째 줄, 이 문단과 4문단의 넷째 줄에서 보면은 죽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인으로 전락시켜 죽음을 은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은폐한다는 건 죽음을 외면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잠깐만, 그렇다면은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다. 얘도 맞는 말로 봐야 되겠다. 이것도 지금 수정을 할게요. 가의 네 번째 문단의 일곱째 줄 보시면, 가의 네 번째 문단의 일곱째 줄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죽음, 외면하며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도 맞는 말이 돼버렸고, 얘도 맞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개가 맞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이제 니은으로 맞는 말을 찾아볼 겁니다. 결국엔 니은에서 네 개 중 이렇게 틀린 말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흐름상. 자, 그러면은 나지문으로 가서 나지문을 읽고 나머지 문항들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으로 가서, 자, 사르트르는, 자, 사르트르가 등장했네요.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그래서 인생을 정의했네요. 하나의 긴 기대다. 인간은 존재하는 한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넘어 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실존적 존재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대를 넘어 다시 기대를 갖는데 바로 실존적 존재 방식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자신을 부정하고, 그래서 현재 자신을 부정을 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보았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하지만 삶을 의미있게 형성해 나가는 기대와 자유에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되므로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의 기대를 차단한 것이며, 자,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존재 방식인 이 기대라는 것을 차단하는 거고, 곧 나의 사라짐을 뜻한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중시했는데 지금 사르트르는 죽음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와 관련해서 사르트르는 죽음을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온 하나의 사실일 뿐이라고 보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나와 관련이 없고 외부에서 우연히 오는 하나의 찾아오는 사실일 뿐이다. 그래서 이를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하였다. 자,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죽음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나가 사라지면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자, 그래서 결국에 나가 사라지면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나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바로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다라는 거죠. 따라서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사는 또 다른 주체인 바로 타자다라는 겁니다. 가령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다고 하자. 이때 그의 죽음이나 그가 남긴 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부여된다. 이럴 때 사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이데거는 나라고 했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삶에서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자, 계속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에서 의미를 지닐 수 없다. 그래서 삶과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등 죽음은 삶에서 실감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실감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삶과 단절된 상태면서 실감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으로 가서 이러한 사르트르의 견해는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비판이 바로 타자중심적 관점이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낸 나에게는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죽음 나에게 위로. 좀 그죠? 네. 자, 고인의 삶은 타자인 나이셋에서 재구성됨으로 해서 고인의 삶은 타자의 시선에서 재구성된다라는 거. 이를 통해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르트르의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현재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다라는 거. 여기서 이 주체적 태도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발휘하여 스스로 선택을 내리며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사르트르의 관점은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일단은 비판을 좀 받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고인의 그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하고 상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결국에는 주체적 태도로 살아야 되는 거. 스스로 결단해서 스스로 책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 문항 나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문하고 답하는 게 없었죠, 그렇죠? 질문에 답하는 형식은 없었고, 자, 나는 역사적 인물의 삶을 분석하며 삶을 분석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특정적인 설명을 철저하게 의미를 부여했다. 정답 5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7번 문항. 자, 니은은 타자죠. 죽음의 우연성을 부정하는 존재다 이렇게 했는데 죽음의 우연성을 부정한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제 죽음의 우연성이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서 이 문단에서 죽음의 우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타자는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을 부정한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세 번째 문단을 통해서 세 번째 문단의 셋째 줄과 넷째 줄 3문단의 셋째 줄과 넷째 줄을 통해서 2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를 판단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으로 한번 가보면 자, 야스퍼스는 죽음은 나와 함께 변한다라고 해요. 죽음에 대한 태도가 고정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내냐에 따라 죽음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의미를 지닌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 전자의 경우, 즉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을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허망한 종말로 인식하는 데 그치지만 후자의 경우 주관적인 의미를 지니며 자신의 태도에 따라 죽음의 의미를 판단하며 참다운 자기 자신으로 실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하나는 무의미하다. 하나는 아니다. 의미를 판단하면 실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사르트르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쵸? 나의 삶하고 관련이 없고,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므로 인간은 자기 죽음을 맞이해야만 실존입니다. 맞이해야만이 아니라 이건 우연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죽음은 나와 참가할 수 있는 우연한 사실이므로 그래서 우연성 두 번째 문단에서 언급을 했죠. 이 문단의 다섯째 줄에 그래서 언급을 했고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문단에서 두째 줄과 셋째 줄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음서요? 음수면